AI 확산을 막기 위해 순천만이 폐쇄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변 업소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순천시는 아직까지 습지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 악화로 선박의 운항이 중단됐고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정부의 쌀값 차액 환수 결정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 부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항쟁에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국 CIA의 비밀 정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확산을 막기 위해 순천만을 폐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근 요식, 숙박업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 당국은 아직 습지 개방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상 탐방객들이 줄지어 이동하던 데크길이 갈대 숲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출입 통제 현수막이 내걸린 습지 입구. 멀리 세종시에서 찾아온 한 가족 방문객은 쉽게 발길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가고 싶었고 주변에서 먹을 것도 먹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예. AI 확산 방지를 위해 순천만이 폐쇄된 지 한 달. 방학에다 철새도래 시기로 평소에는 하루 평균 5,000명이 찾는 준성수기지만 식당가에서 인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곳 40여 요식업소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고 이 가운데 10군데는 이처럼 한시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주들 문제지만은 거기에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전체 일자리를 잃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체 어디에 일자리를 조성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급해진 업주들은 이번 명절 연휴 전까지 순천만 습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당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환경부 지정 철새 도래지 11곳 모두 폐쇄 명령이 내려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실상 시의 재량이 없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명절의 경우는 더욱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구정 때도 사람 이동을 제한하고 철새 도로지 출입을 제한해라 그러고 강력히 지시를 하거든요. 이금이 더 확산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라, 보름까지 해라 그렇게 계속 지시가 떨어지거든요. 다행히 AI가 나흘째 의심 신고도 확진 판정도 없는 소강 국면을 보이는 상황. 무사히 고비를 넘겨 순천만이 하루빨리 열린 습지로 돌아가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순천시 황전면 황전 2터널 부근에서 버스와 화물트럭 등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육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트럭 운전자 70살 김모 씨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9시 50분쯤에도 구례군 용강면 인근 도로에서 화물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뒤집히면서 운전자 26살 김모 씨가 구조되는 등 10여 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파도가 높게 일면서 여수와 녹동에서 오가는 선박들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부터 남해서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파도가 최고 6m까지 높게 일어 여수 거문도와 녹동 거문도 등 관내에서 운항하는 13개 항로의 운항이 전면 중단돼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운항관리센터는 바다 날씨가 점점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들은 탑승 전 운항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쌀값 차액 환수 결정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양곡 대책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란 주장인데 정부와 농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쌀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결정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집회와 상경 집회까지 염두에 두는 등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 25만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급금보다 매입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해 계약 농가로부터 환수해야 할 차액은 197억 원에 이릅니다. 농가당 평균 7만 8천 원의 차액을 돌려줘야 할 상황입니다. 높은 가격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환수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는 이건 수탈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농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쌀값 하락을 불러왔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환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농협의 입장도 난감합니다. 지역의 농정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생산비로 맞춤형 상토라든지 맞춤형 비료라든지 크게 줄어든 우선 지급금은 고사하고 받은 돈까지 토해내야 할 농민들. 정부의 양곡 정책 부재로 이번 상황이 초래됐다는 농민들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면서 환수 결정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 광양에 들어섰습니다.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영화와 외식, 즐길 거리를 한꺼번에 갖춰 이용객만 연간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에 문을 연 LF스퀘어 테라스몰. 10만여 제곱미터 넓은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에는 탁 트인 실내 공간에 3개 동으로 나누어 300여 개 패션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매장과 매장 사이 간격이 넓고 고객들의 모든 동선을 원형으로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건물 전면에 정원을 바로 보도록 테라스 창을 조성했고 휴식 공간도 최대한 많이 만들었습니다. 쇼핑 체류 시간을 고려해 국내에 차별화된 맛집을 모아놓은 푸드 코너도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남 최고의 랜드마크 쇼핑몰, 이곳 지역민들의 삶을 선도하는 그런 멋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LF 쇼핑몰의 장점은 쇼핑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 쇼핑몰 내에 7개 상영관의 1,200석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램프 영사기 대신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레이저 영사기를 정관에 구축해 화면 영상도를 높였습니다. 관객들의 편안한 영화 관람을 위해 좌석의 층간 높이를 조정했고 영화관 주변에 대형 서점과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첨단 오락시설도 갖췄습니다. 좌석이 너무 편해서 좋았고 소리도 크고 화면도 밝아서 집중이 잘 돼서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오고 싶습니다. 지난 7일 임시 개장한 이후 첫 주말에만 25만 명이 찾은 LF 스퀘어.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이 오늘부터 임시 판매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화재 현장 주변 배수펌프장 공터와 도로에 천막 74동 등 720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판매장을 설치하고 오늘 오후부터 임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시 판매장에는 선어와 건어물 등 10여 곳의 점포가 운영에 들어갔으며 활어 판매업소는 수도시설이 설치되는 다음 주 중반부터 영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산시장 잔해물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예비비 3억여 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물 안전진단도 병행해 일주일 내에 피해 잔해물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잔해물 처리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2주 후쯤 수산시장 복구공사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개장을 목표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항쟁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국 CIA의 비밀정보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5.18 역사 왜곡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80년 5월의 국내 정치 상황을 다루고 있는 미국 CIA의 비밀 문건입니다. 5월 9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된 자료는 북한이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5.18 민주항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북한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생산했습니다.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남한 사태에 개입하면 이는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이전과 이후 연이어 생산된 두 문건은 북한이 남한 사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측은 기밀이 해제돼 미국 CI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1,200만 쪽의 분량의 문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상층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회의에서 나온 자기들 말로 탑 시크릿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다른 자료나 그 내용을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념재단 측은 확보된 자료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에 대한 재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5.18 당시 북한의 동향을 담고 있는 공식 보고서나 비밀 문건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5.18 역사 왜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역 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자금을 조기에 집행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일반 자재와 원료 공급사, 공사기업에 대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만 결제하던 것을 오늘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매일 자금을 결제할 예정입니다. 조기 집행액은 2,500억 원에 이르며 월 단위로 정산하던 외주 파트너사의 협력 작업비도 이달 18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오늘 지급해 거래 기업들의 자금 집행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병원들이 한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리베이트 장부로 보이는 수첩에서는 간부급 경찰과 공무원까지 나와 유착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광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경찰은 이 병원에 포함해 광주와 전남 8개 병원 의사들이 납품을 받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주요한 근거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의약품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첩입니다. 수첩에는 일기 형식으로 병원 의사와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첩에는 공무원이나 간부급 경찰관들을 만나 식사한 내용 등도 적혀 있어 경찰은 유착 비리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병원이 15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한 담당 수사관은 내사 종결하겠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팀을 전격 교체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첩이 확보됐고 해당 수사관은 내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현재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한편 내사 대상이었던 광주 북구의 모 병원장은 지난 8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97.2도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69통 율산 에코지오 아파트 주민 100만 원, 광양시 금호동 매화 아파트 14에서 24동 주민 56만 1,000원, 주식회사 대신기공 우즈베키스탄 UKAN 현장 직원 1동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68통 주민 50만 원, 여수시 중앙동 행운 무궁화 식당 50만 원, 광양시 금호동 사랑아파트 10에서 12동 주민 48만 6천 원, 목련빌라 22에서 39동 주민 48만 2천 원, 순천시 덕연동 5통 벽산아파트 107, 108, 110동 주민 48만 4천 원, 해룡면 신대중흥 S클래스 3차 301에서 305동 주민 35만 2,250원, 향동 10통 주민 20만 5천 원, 여수시 율촌면 신산 1구마을 주민 20만 원, 고흥군 대서면 남양마을 주민 21만 1,000원, 금곡마을 주민 21만 원, 계명마을 주민 19만 원, 고정마을 주민 16만 원, 여수시 율촌면 광안마을 주민 15만 원, 고흥군 대서면 귀산마을 주민 16만 원, 금당마을 주민 15만 9,600원, 남당마을 주민 10만 원, 동일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원 10만 원, 순천시 덕연동 황의성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서회마을 주민 10만 원, 송도마을 주민 10만 원, 여서동 부영아파트 702, 703, 707, 708동 주민 10만 원, 율촌면 봉전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현대체육사 10만 원, 한신아파트 주민 7만 5천 원, 조영심 5만 원, 한신아파트 입구 서울마트 5만 원, 여서동 부영 5차 아파트 508동 주민 5만 7천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시가 진상면에 지역 특산물인 애호박 공동 선별 시설을 갖추고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모두 4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진상면에 들어선 이번 애호박 공동선별시설로 그동안 선별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품질 관리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상 애호박은 뛰어난 상품성을 갖춰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광양 특산물로 높은 농가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선박을 해경이 긴급 구조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쪽 33km 바다에서 여수선적 59톤급 저인망어선 HO가 그물에 걸려 표류하다 선장 60살 김모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6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최근 기상 악화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선박들의 안전 운항을 당부했습니다. 협박과 감금 등으로 여자친구를 투신하게 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사귀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 여성에게 폭행과 감금 등을 일삼은 19살 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의 부인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해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신임 사장과 운영 본부장을 공모합니다. 신임 사장과 운영 본부장 후보자는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고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으로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신임 사장과 운영 본부장의 임용 기간은 각각 3년과 2년이며 임기 만료 뒤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고흥군이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를 개최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5일까지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김과 미역, 다시마 등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해 지역 농특산품 홍보는 물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